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 살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어플들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머무실 분들도 웬만하면 3유심이나 현지 유심 혹은 로밍을 하셔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생각보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심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지 유심을 사는 방법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구글 맵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잘 쓰고 계시겠지만 정말 구글맵 없던 시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글맵은 편합니다. 단순히 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나 자전거의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도착 시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구글맵은 정말 필수 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통뿐 아니라 레스토랑의 평점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평점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저는 구글 평점이 기존의 맛집 어플로 유명한 트립어드바이저나 옐프만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바로 네베 나비가토어입니다. 더이체바는 한국의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국영열차 기업입니다. 때문에 네베 어플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속열차인 이체에를 비롯하여 S반, 우반, 트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이처반의 열차로는 독일 내에 중장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프랑스나 스위스 등 다른 국가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로는 단순히 열차 티켓의 구매뿐 아니라 핸드폰용 티켓으로 열차표를 보관할 수도 있고 경로나 도착 시간 그리고 간혹 선로가 바뀌거나 연착이 되었을 때의 알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바로 플릭스부스와 플릭스트레인입니다. 플릭스부스는 독일 내에서 이동하거나 다른 유럽 국가까지 갈 수도 있는 장거리 버스 회사입니다. 기차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독일 내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에는 정말 유용합니다. 또한 플릭스트레인은 이 플릭스부스 회사에서 시작한 저가 열차 서비스인데 더이처반보다는 저렴하지만 객차가 낡아 승차감이나 냉난방 시스템은 더이체반보다 떨어지고 서비스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넷째는 라이언에어나 저먼윙스, 이지젯 등 각종 비행기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스카이스캐너, 플류게풍떼에 그리고 우얼라업스코고, 우얼라업스피가튼입니다. 독일에서 같은 독일이나 혹은 가까운 유럽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들은 저가 항공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월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기차나 버스뿐 아니라 비행기도 꼭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류게풍떼에 같은 경우에는 독일판 스카이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고 우얼라업스코고나 우얼라업스피가트는 여행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국의 노랑풍선처럼 각종 패키지 여행이나 비행기 숙박을 묶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휴가를 갈 때 제격인 어플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지역 대중교통 어플입니다. 베를린에 거주하신다면 베파우게, 헤센주에 거주하신다면 NVV, 프랑크푸르트는 EAMV 등 지역마다 다른 교통회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글맵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걷거나 자가용의 경우에는 구글맵이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대중교통은 간혹 엉뚱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소도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교통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더욱 정확한 버스나 지하철, 트람 등 도착 시간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택시 어플인 마이탁시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독일은 특정 택시 정류장이나 택시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 택시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때문에 독일은 대부분 콜택시나 우버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보통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콜택시 번호를 미리 외워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번호는 구글에 지역 이름과 택시라고만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전화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택시로 택시를 부를 수도, 택시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결제 수단까지 미리 다 지정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우버도 참 간편합니다. 택시보다 저렴해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일곱 번째도 같은 맥락으로 드라이브 나우나 칼투고, 에미, 쿱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카쉐어링 시스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쏘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쏘카와 다른 점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직접 차로 가서 어플이나 카드로 문을 열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도 같은 맥락으로 블라블라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개인의 자가용에 남는 자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제도입니다. 본인이 동행을 구할 수도 동행으로 얹혀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잠시 머무시는 분들을 위한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카우치서핑입니다.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는 워낙 유명하니 카우치서핑에 대해 살짝만 설명해 드리자면 어플을 통해서 잠시 머물 도시의 호스트를 찾아서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남는 침대나 소파, 바닥 등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완전 공짜라기보다는 식사를 한번 사거나 술 또는 기념품 정도를 들고 가는 게 국룰입니다. 장점이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숙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호스트와 친해져서 로컬 문화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지만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위험성에 있습니다. 리뷰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 어플을 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간혹 퇴색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으니 사용에 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는 푸도라와 리퍼란도, 그리고 각종 패스트푸드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푸도라나 리퍼란도 같은 어플은 쉽게 말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휴가 되어 있는 다양한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고 결제 또한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나오는 게 참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물론 배달비가 추가로 나가고 엄청 늦게 오긴 합니다. 그리고 각종 패스트푸드점의 어플은 가끔 쿠폰이 날라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11번째는 집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베이게 게스쿠트 혹은 이모빌리언스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집을 구하는 것, 매물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문에 굉장히 자주 매물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이 편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집을 구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12번째는 각종 은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간단한 송금도 물론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 송금은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컴퓨터나 ATM기로는 됩니다. 13번째는 각종 통신사 어플입니다. O2, 텔레콤, 보다폰 등 어플을 통해 남은 통화나 인터넷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Bundesarztsuche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근처 병원이나 의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레알, 헤비, 에이데카 등 마켓 어플리케이션과 카우프다, 그리고 페이백, 스토카드, 그리고 그루폰입니다. 각종 마켓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장을 보기 힘들 때 직접 집으로 물건을 배달시킬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 기간에 할인하고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우프다는 한 매장이 아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마트의 할인 상품과 카탈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페이백은 헤베나, 딤, 아갈, 갤러리아, 헤알 등에서 장을 볼 때마다 포인트를 모으는 시스템인데 적립카드는 보통 매장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어플이 있다면 카드를 못 가져갔을 때 대신 바코드를 찍을 수 있고 모은 적립금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적립금으로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토카드는 페이백뿐 아니라 이케아 패밀리 카드, 스타벅스 카드 등 각종 포인트 카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루폰은 소셜 커머스 어플로 티몬처럼 각종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4번째는 아마존, 이베이 클라이난자이가입니다.
아마존과 이베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아마존은 특정 회사가 대량으로 등록한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과 반대로 이베이에서는 일반인이 중고 물품 등을 올려서도 팔 수 있습니다. 이베이 경매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클라인 안짜에게는 한국의 당근마켓처럼 각 지역의 중고 물품을 개인이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15번째는 라이브 TV 스트리밍 라디오 풍떼입니다. 라이브 TV로는 독일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라디오 풍떼에서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라디오를 사서 더 이상 안 쓰고 있지만 라디오가 없으시다면 처음 독일어를 배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았는데 제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였지만 그래도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